너 나를 무슨 뭐 석기 시대 사람도 아는 거야? 아, 포켓몬 우리 때 엄청 유행하던 거야. 그래요? 쌤 딱 1세대시나 1세대. 그래. 베스트 위시 세대라고. 선생님 때 포켓몬 있었나? 포켓몬 띠부띠부 실이 우리 때부터였는데. 아, 저 때 하고 다시 나온 거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돈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포켓몬빵을 사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포켓몬빵에 프리미엄 붙었었잖아. 자, 오늘은 두 개 학습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를 배웠는데 모릅니다, 여러분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근해 분리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해 조건이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저랑 수업한 친구들 이거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뭔지는 알 겁니다. 한판축, 환경축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맞지? 그래서 우리는 한판축으로 오늘 이제 통일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따지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대수 미적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우리 대수 그래도 특강을 한번 들어서 이거 말이 좀 쉬운데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는 거 많이 봤지? 네. 그때도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거 배우면 어떻게 배워? 하나 배워. 평행 대칭 너네 할 줄 알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알고는 있는데 좀 그거는 설명할 것까지 없고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근해 분리 수업을 하고 도형의 이동은 문제로 복습을 해서 클리닉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근해 분리부터 한번 다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해 분리라는 건 무엇이냐?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고 배우기도 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게 근해 분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시겠죠? 저 너무 길잖아. 오늘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영상 보는 친구들은 이제 잘 키워서 들으시고 좋습니다. 네. 안 빠지면 되죠, 그렇죠? 복습은 이제 기억이 날 테니까. 자, 그래서 근해 분리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그것부터 알려줄게. 우리 어떻게 배웠는지.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 배워요. 그래서 두근이 0보다 크다. 두근이 0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니까 사실상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다. 이런 것들. 근데 그 두근이 서로 같은 두근인지 다른 두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원래 부호 판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가 부호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두 알파 베타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이다. 이런 걸 나눠서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는 두근이 어떤 기준값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부호라는 거를 나중에 가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른쪽에 있는 P에다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뭐 시험 대비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죠 아직은. 근데 뭐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는 시험 때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부호 따로 공부하고 실근 조건 따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P가 0이 될 때라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부호를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근의 조건 하나만 공부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옛날 용어긴 하지만 근해 분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공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판별식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못 푸는 친구는 지금 이반에 없을 것 같은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푸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얘가 막 근이 1보다 큰 두근 막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특강에서 1단원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었지만 함수라고 하는 것의 교점이 결국엔 뭐로 해석돼? 방정식의 두 실근으로 해석이 되잖아.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fx랑 1차 함수 gx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우리는 fx라는 gx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는 알파 베타를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딱 나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풀어? 아,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이런 식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1보다 큰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저 조건 딱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문제가 어때? 난이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저 근의 분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범위가 세팅이 될 때, 그리고 여기 있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를 한 p를 q로 바꿔버리면, 이걸 q로 바꿔버리면 이 두 개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돼요?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아예 세팅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어느 범위에서, 즉 실근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왜 쓰였냐,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저게 어느 범위 조건이 따로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실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두 번 1, 2, 3 전 세 글자로 외우게 시키겠습니다. 한, 축 이렇게. 자,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함수값입니다. 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판별식이에요. 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축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도로 따지면 왜 이걸 내가 한판축으로 가르치냐, 문제를 풀 때 함수값은 반드시 따져야 돼. 얘는 중요도가 100%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함수값만 잘 따지면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는 안 따져도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요도가 내 생각에 8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 그래서 저는 한판축으로 가르칠 거고요. 이 한판축이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전부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비워버릴 건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x가 인수분해 통해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두 근을 갖죠,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을 함수 f,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함수 g,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주고 g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해요? 그려줬더니 만나는 x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때 이 선이 y는 0이라고 하는 선이고, 이 곡선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죠. 여기서 추가로 더 나아가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왼쪽에 있는 걸 f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g라고 봤을 때 이 f는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는 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때 둘이 만나는 x좌표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즉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로 판단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풀었을 거고. 자, 그러니까 방정식의 무언가를 해석할 때 식으로만 해석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지수가 다 없는 경우에는 식으로만 해석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야? 미지수가 있을 거잖아. 그럼 그 미지수를 가지고 방정식의 식의 계산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적인 해석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방정식을 풀 때 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바로 그려서 풀어도 되지만 식을 옮겨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소리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줄게요. 다음. 이거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 딱 설명 끝입니다 이제.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졸지 마. 자,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두 근이 모두 뭐라고 할까요? P가 3이라고 할까? 3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왼쪽 F 오른쪽 역 뭐냐 X축으로 보고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그려지고 여기 있는 X축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아 여기서 지금 3보다 큰 두실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왜? 방정식을 해석할 때 이걸 지금 전부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계산하면 케이스가 또 2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억이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쉬워? 힘들어 어려워? 똑같은 말이구나. 힘들죠? 힘들지. 왜 케이스를 굳이 2개로 나눠서 공부하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나눠버려서 최고차항 계수를 전부 다 1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 그냥 최고차항 계수 1일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보자 이거야. 그 조건을.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자, 이제부터는 최고차항 계수는 전부 다 1인 상태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하윤아, 졸 거면 일어나야 돼.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근이라는 말을 해석해줘야 되는데 이 두 근이 서로 다르냐 아니면 그런 말이 없냐는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P라고 하는 것은 그럼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어디 있어야 돼?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는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냐 이거야.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는 조건 3개를 따지면 된다라고 제가 암기를 시켜드릴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 함수값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로 보이니? 함수값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로 보여요? 알파 베타는 지금 못 구하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를 못 하는 거잖아.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했으면 뭐 1보다 큰지 3보다 큰지 내가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 풀 필요가 없잖아. 즉 이거 못 구한다는 그래서 못 구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뭐만 있어요? P만 있죠. 자, 그래서 함수값은 주어진 이 경계값 P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돼? 0이어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커야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문제가 만약에 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이거 되게 맞아?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F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 나오면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거 뭐야? 그래프를 그려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그 다음 뭐 해야 돼? 한 판축을 따지라고요 그냥. 자, 두 번째
판별식이었지. 판별식 그릴 때부터 따져놨죠. 얘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1번처럼 그냥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되는 거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지 0보다 크거나 같을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여기에서도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나온 문장으로는 요겁니다. 이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따져야 돼? 축을 따져줘야 돼. 왜? 얘네 둘만 가지고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P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요 지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두 근만 존재하면 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찍었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없애줘야 되잖아. 자, 이제 이거 두 개만 따지면은 그림이 두 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딱 따져주면 되니까 뭘 따지기 제일 좋다고? 축을 따지기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2분의 a가 축이 되겠지, 그치? 이 축이라고 하는 게 이 p라고 하는 경계값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다니까 뭐가 돼야 돼?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 그림이 선택돼야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그냥 같이 끝나버렸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알가 경고야. 허리 펴. 너 패딩 입어서 빨리. 자,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림을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2차원 형식은 최고차원 계수 1인 걸로 상상하기로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두 근이 있을 텐데 P가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면 되겠구나.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함수값 조건부터 따져줘야지. 함수값을 넣으면은 0보다 큰 게 보여 내 눈에. 두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네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P보다 왼쪽에 있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마지막 조건 이거 지울게요. 2번. 자, 마지막 조건은 한 판축을 따질 건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릴 건데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알파고 여기 P가 있다. 베타가 있다면은 여기 사이에 P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순서가 뭐라고? 첫 번째 함수값부터 따지자고. 그럼 이 P가 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판별식이랑 이런 걸 따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P에서 아래쪽을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그린다라고 치면 무조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뻗고 이쪽에서 왼쪽으로 뻗는 그림 말고 생각나는 게 있나요? 축이 좀 오른쪽에 있다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축이 왼쪽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 세 가지 버전 모두 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모양인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판별식하고 지금 축의 위치 같은 걸 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케이스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함수값만 따지면 되겠네,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 공통수학 원을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 문제 나오면 한 판축 기억해서 문제 조건 써라. 그거 맞는데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야죠. 왜? 이거 이제 지금 과정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 문제로서 나올 것이고 우리가 무슨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나 그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이나 이런 것처럼 옛날 과정인데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매번 기억해서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란 소리예요. 아,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무조건 함수로 해석해서 푸는 게 유리하다. 맞지?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조건 같은 게 추가로 빡세게 들어가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 조건의 개수가 몇 개야? 한 판축 3개밖에 없다는 거죠.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소리. 될까요? 자, 오늘은 설명이 끝입니다. 뭐 하면 돼 이제? 예제만 드립다 풀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아마 공통수학 1을 할 때도 시험 문제로 나오면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냥 대충 쓱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뒤에서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배수 들어가면 이제 계속 나와. 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의 k-2x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일단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부터 쓰지 말라고. 그림부터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두 근이 존재하면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의 식을 fx라는 함수로 가정한다면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f-1이 음수여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겠네. 자, 인수 좀 풀어보자.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인수분해야겠죠? 3차 부등식 아직 못 풀잖아.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해보는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되겠죠? 1, 0, 2, 마이너스 1, 마일, 1, 잠깐만 1 마일 이거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썼지? 소리. 자,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k 플러스 1에 쌤, 저 계산 처음 잘못된 거 아니에요? K 세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사구나. 미안해. 다시 할게. 여기가 다시 할게. 자,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2k 여기가 4구나. 4 마이너스 2 1 3이네. 좋아요. k 세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1 1 1 1 1 3 3 0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1에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보니까 이 친구는 판별식을 썼을 때 1 마이너스 12니까 0보다 작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이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큰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k-1이 음수여야 된다. k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고 조건에 맞는 그림을 상상한 다음에 조건을 따져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값만 따지면 판별식이랑 추계 방정식을 따질 이유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함수값만 따졌어. 그래서 가져왔어. 풀었고 정리한 거죠. 됩니까? 지우겠습니다. 예제 2번. 자 2차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플러스 a는요. 자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서정아 머리 펴자.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알파가 크고 0보다 작고 베타가 크고 2보다 작다. 와 엄청 조건이 빡세죠. 근데 이제 근해 분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걸 못 풀어요. 왜? 근해 분리에서 내가 외운 거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뭘 알려드렸죠?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뭐 굳이 3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이때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2보다 작다. 요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 얘들아? 함수값 먼저 따지고 보자고. 이거 100%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요? f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fx 입장에서 함수값 따질 게 몇 개 있어?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0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되면서 2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그림인 거네. 그치? 자 그럼 함수값을 따지고 보니까 0이 밑으로 내려가는 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가 정리가 끝났죠. 이제 판별식 추계 위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림이 완성이 됐잖아요. 더 이상 조건 따질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이 세 개만 풀어버리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 넣어보자. 3 a 플러스 1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 풀었고, 자 이거는 a죠. 0보다 작아야 된다. 세 번째 2를 집어넣읍시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러면 a가 10보다 작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 0보다 작아야 하면서 10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두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이 범위죠. 해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럼 문제에 맞는 근의 범위를 만족시켜줄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졸지 말자. 허리 펴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는요. 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그림을 상상해보자. 두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겠지. 근데 여기 잠깐만, 내가 뭐 생각하라 그랬죠?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가 서로 같은 두근이 그려지는 이런 그림도 가능해야겠습니다. 맞죠? 저 두 가지 버전이 그려져야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따져? 함수값부터 따지자 이거야. 자, 그럼 자동으로 이 왼쪽을 fx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f-1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f2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f-1 계산해 보니까 1 플러스 2k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겠네요. 자, f2는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 부족한 만족시켜줘야겠네. 자, 그러니까 함수값 조건에서 봤을 때는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거죠. 두 번째, 여기서는 판별식 조건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왜? 내가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그 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판별식 따져, 안 따져? 따져야죠. 이번에 판별식은 0보다 커도 되지만 같아도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 4분의 B를 따져주게 되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다 같다. 자, 그럼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이 k 조건이 운이 좋게도 이 친구 식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누구에 대한 판별식? k에 대한 판별식이.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큰 절대부등식이 되므로 이거 조건 무조건 만족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선 k 범위가 있어 없어? 모든 실수 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축의 위치 따져야 됩니까? 축의 위치 따져야죠. 왜? 이렇게 그려지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그렇지. 두근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2보다 오른쪽으로 1-1보다 왼쪽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이라고 하는 거 저기서 축이 뭐예요? k 플러스 1이죠. 즉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겠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k가 존재하죠. 자, 그럼 이 세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다 만족시켜줘야 돼. 근데 우연찮게도 이 함수값 조건이 제일 빡세네요. 따라서 이런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어떻게 따지는 거야? 직접 내가 저거만 만족했을 때 다른 버전이 있는가를 계속 따지면서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너네한테 좋은 건 뭐지? 한 판 축만 따지면 끝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과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봤자 의미가 없는 조건으로 더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예제 1번, 2번 푼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면 한 판 축으로 풀자면 다 나와요. 근데 아까 예제 2번 같은 게 뭐가 문제지? 그림이 너무 빡세잖아, 조건이. 한 판 축을 따지려면 따질 게 너무 많잖아요.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는데 두근 사이에 0은 있어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럼 한 판 축을 3번 따지니까 총 9번 따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겠지. 맞아? 그래서 꼭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지우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하자. 오늘 알아보 시험 끝나고 처음 합류한 날이지. 백석고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고 검당고 친구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수업 구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어디다 넣겠니? 알아보 애들도 들어오는 수업 날에 넣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만 다항식 구하는 거랑 거리곱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만 넣어. 3번밖에 안 돼. 중요한 거 다 넣었지. 근데 거리곱은 시야를 확장시켜주기 위함이지 문제를 그거 모른다고 못 풀진 않아요. 맞지? 우리가 화요일에 배운 게 뭐지?
그 뭐냐 주기성. 그래. 근데 그거는 심화 문제 풀 때 필요하죠. 네. 심화 문제는 앞으로를 위한 거지. 여러분이 심화 문제 못 푼다고 성적이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센 B도 못 풀어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 모르면 센 B도 못 풀어요. 센 B에 나온다고. B단계. RPM에 나온다고. 진짜 쉬운 문제라니까 이거. 교과서 문제로 나오는 애들이라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거 못 풀면 우리가 목표를 뭐 할 수가 없거든. 1강이랑 2강은 너네의 수학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한번 이거 공부해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얘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마정고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좀 필요합니다. 걔네는 뭐 영상으로 봐야지. 네, 행령하라고. 야, 가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 촬영하고 있어요. 네, 행령 해줄 거지. 너희 부스 가면 더 많이 줄 거지. 진짜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윤찬이 아니 개수가 정해져 있어. 아 그런 게 어딨어? 이상한 우리한테 줄게. 내가 챙겨줄게. 너야? 아 그래? 윤찬 어? 학교를 안 하는데 다른 학교 진짜 봤는데. 와, 되겠냐고. 근데 걸리면은 내 판. 조용.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3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3번, 4번 문제가 똑같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풀 수 있다면 그래프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멋들어지게 좀 변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판 축을 다 따지는 게 조금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을 조금 다르게 한번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는 0. 이때 두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두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에도 k가 있고 여기에도 k가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가 개형 추론이 잘 안 됐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3번에서 뭘 따졌어? 한 판 축을 다 따졌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나아가면 한 판 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한 판 축 따지는 것 중에 함수 값만 따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바꿔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여기서 문제 풀 때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야? K잖아, K. 맞지? K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만 왼쪽에 놔두고 오른쪽에 뭘 넘겨? 2kx 마이너스 k 이렇게 넘기면 안 되냐고요. 다르시네요. 맞지? 이런 식의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 아,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이항만 한 건데. 네. 그럼 이제 우리 뭘 그릴 수 있어? 얘를 그릴 수가 있겠지. 네. 자, 얘 그림 어떻게 생겼어? 0과 2를 지나가는 이런 이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맞아? 자, 그럼 얘는 1차 함수 해석하는 것도 시간이 되면 참 해주고 싶은데 많이 했지만 지원은 들었겠다. 1차 함수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너 속안에 분노가 고정된 거? 흘러오는 거. 고정된 거? 그치. 뭘 봐야 돼? 이 기울기랑 그치. 기울기가 미지수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기울기가 미지수가 없으면 기울기가 만약에 고정값이야. 그럼 함수가 뭐 정해져 있으면 사실 못 할 필요가 없고 y절편이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고정되지 않으면 뭘 생각해야 돼? 항상 지나가는 정점이 하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기울기를 뭐로 해? 그 미지수를 항등식으로 미지수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고정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k로 묶어버렸을 때 2x-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어딜 지나가야 돼? 2분의 1. 2분의 1,0을 지나가야겠지. 이런 직선일 겁니다. 그렇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인 곡선이 만나는 위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2랑 만나는 것보단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몇이에요? 뭡니까? 아 3이네. 미안.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3을 지나가는 순간보다는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어야지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3을 지나갈 때 k가 뭐야?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k가 3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선 k 딱 보이지? 0이죠? 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판축이라고 하는 저 근해분리 조건을 반드시 100%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예시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이제 기겁해서 한판축을 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게 훨씬 더 풀기가 깔끔하잖아.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다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프 추론을 잘하면. 근데 이게 훨씬 더 해석적인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심합니다. 한판축을 공부하는 게 심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공부하지 않는 게 훨씬 심하라고.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해분리 나오면은 이게 심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야. 그게 심화가 아니에요. 배우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문제 푸는 건데, 예제 5번하고 예제 6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예제 5번, 예제 6번은 풀이가 있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참 어떡해. 오늘 목표는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좀 이따가 도형의 이동 문제 한번 간단하게 그 개념 설명 아주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풀릴 건데, 걔는 똑같이 풀 거니까 한번 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 주고 풀고, 40분 줘야겠다. 40분 주고 풀고 그 다음에 우리 풀이 앞에서 전체적으로 쭉 틀린 거 보고 갈 거예요. 네, 죄송한데 한판 축에서 축이 뭐죠? 축의 위치. 잘 모르겠어요. 축의 위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의 위치를 따져야 되는 그림이 있고 안 따져야 되는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근이 모두 3보다 크다라는 게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함수값은 따질 거예요, 맞죠? 3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3을 집어넣어서 0보다 큰 그림이 이 그림도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축이 3보다 크다라는 걸 따져줘야 된다고. 그림을 하나로 결정해 주려면. 이해가 돼? 아, 네. 축은 어떻게 구해? 축이요?
그 꼭지점. 꼭지점 그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걸 따져야 되냐 안 따져야 되냐를 생각할 수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건 배웠던 거 기억이 나? 가물가물해. 그래. 그냥 5번, 6번은 해설이 있으니까 앞에서 굳이 안 풀게요. 어차피 앞에서 풀었던 것들이 다 반복이라서. 뭐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 줄 건데 그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고자 뒤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에서 하나만 저랑 같이 해볼게요. 7페이지로 가서 5번 봅시다. 5번. 아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 연습 문제가 있구나. 연습 문제로 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연습 문제 6번하고 7번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6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4x 여러분 배수 그래도 특강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석해도 되겠지? x 플러스 1에 플러스 16이 0이다.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져야 된대. 오직 하나의 실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자 일단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쵸? 이거 그냥 기본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플러스 1을 곱하기 2로 꺼내가지고 마이너스 2k의 2x 플러스 16 이렇게는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2x의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제곱의 x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4의 x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수식으로 보기에는 해결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2x를 t로 치환할 것이고 이 4의 x를 t제곱으로 치환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뭐로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 0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조금만 따라와봐. 앞에 과정 내가 해석해 줬잖아. 이거 우리가 지수에 플러스 1 있으면 곱하기 2 있는 거니까 앞으로 꺼내줬고요. 2x를 t로 치환하면 4x가 t의 제곱이니까 t랑 t의 제곱으로 치환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된다고 t에 대해서. 맞지?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된다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실근이 하나일 때 판별식이 0이다를 쓰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이 0이다를 딱 써가지고 4분의 d를 쓰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다. k는 4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딱 풀어버린단 말이야. 누가? 너네가. 그럼 틀렸어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대수를 들어갔을 때 아주 많이 만나볼 문제들인데 바로 틀린다고. 왜 틀리지? 뭐가 틀렸죠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 풀이가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치환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치환 변수의 범위를 따지라고 했어요. 저랑 수업을 다 안 했나 보죠? 치환을 하면 치환할 때 뭐가 바뀌냐면 정의역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x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x에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 x를 다 넣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지금 2의 x를 t로 치환했잖아요. 맞지? 근데 지수 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2에다가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가 안 돼. 0도 안 되고. 맞지? 졸지 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해석할 때 정의역의 범위를 뭐로 봐야 돼? 0보다 큰 t가 세상에 하나 존재한다로 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판별식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그래프를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 0보다 큰 쪽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2차식 모양으로 최고차함 계수 1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접하는 순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이 0일 때라고 생각했지만 이 근이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양수근에 있어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만족시켜 주면서 또 뭐도 만족해야 돼? 축의 위치인 K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둘 다 만족시켜 줘야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 풀었을 때 K가 뭐였어? 4 또는 마이너스 4였는데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자, 두 번째. 이 그림밖에 없나? 아니란 소리예요. 왜? 만약에 여기에서 근이 나오면 그건 가짜 근이잖아. 세상에 없는 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려지면 그냥 실근 하나 존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맞지? 얘가 0보다 작은 수를 지나가면 하나의 가짜근이 나오고 하나의 양수근이 나오니까 얘도 서로 다른 실근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저 FT라고 봤을 때 F0이 0보다 작으면 이것도 그림 만족시켜 주는데 다행히도 F0이 16이라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상수항이 미지수였다면 저것도 생각을 해줬어야겠지. 자, 근의 분리 썼어요 방금. 두 분이 모두 0보다 커야 된다, 맞지? 근의 분리는 아니지만 그래프 개형 추론을 썼죠.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앞으로는 그래프를 반드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식으로만 계산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통수학 원투 할 때도 그래프 그려라 했던 거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됐지? 그러면 이제 5분만 쉬었다가 앞에 예제들 풀어준 거 기준으로 복습하시고 5번, 6번 풀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질문하세요. 딱 7시 4분이니까 7시 10분까지만 머리 좀 식히겠습니다. 하고 여기 있는 근의 분리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나갈게요. 박재는 질문 좀 받아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질문 받을게요. 질문 6번 6번 4번 1번이면 3번은 좀 괜찮나요? 2번 빼고 좀 네, 괜찮아. 2번 빼고 괜찮다고? 네. 그래? 일단 이거는 한번 쭉 풀겠습니다 같이. 뒤에 연습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거 제가 뭐 검사할 예정은 아니지만 오늘 해보면 난이도가 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마이너스 m은요? 자, 여기에서 0과 4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 자, 일단 뭐라 그랬죠?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개형부터 추론해야 된다라고 했어. 오늘 아까 돌아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0과 4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0과 4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접하거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양, 맞지? 이런 그림이 하나 가능할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0과 4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저 문장에는 만족하는 그림이 되는 거잖아. 아, 이 그림도 하나 따져야겠구나. 두 번째는 얘가 축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그려져서 한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그림을 나눠서 그렸을 텐데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케이스를 추론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건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뭐 해야 돼? 두 근이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그냥 한 판 축 따지는 근해 분리 딱 기본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따진다고? 함수값 따질 거라고. 자, 우리는 이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0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이 되는데 0보다 커야 하고요. f3이 뭐가 되나? 4구나. 4가 뭐가 되는 거지? 16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m 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얘는 m이 지금 0보다 작아야 하고 얘는 m이 5분의 4보다 작아야 되나?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래서 잠깐만. 네. 그러면은 m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 따지겠습니다. 판별식은 두 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겹쳐도 상관없죠. 중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래서 썼더니 m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m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 자, 그럼 m이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조건은 축입니다. 축은 뭐야? 2분의 m 플러스 3이 0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m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아야 하니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쭉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함수값을 따질 건데 0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더 이상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두 번째는 뭐야?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 4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조건을 합쳐서 F0과 F4를 곱했을 때 부호가 서로 다른 케이스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0이 뭐죠? 마이너스 m이고요. F4는 뭐더라? 4 마이너스 5m인가? 자, 그러면은 m 5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한 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거 확인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m이 5분의 4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1번 또는 2번이잖아 이게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범위 어떻게 해야 돼? 합쳐줘야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같아도 되죠? 미안한데.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한쪽이 0이 되고 한쪽 가운데 사이에만 들어와도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뭐에서 멈칫했냐면 이것 또는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합쳐놓으려고 보니까 m이 0일 때가 빠져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플러스로 m이 0일 때를 한번 추론해봅시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m이 0일 때를 생각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네요. 그럼 x가 3일 때 근이 있네 지금. 그러니까 m이 0일 때도 돼 안 돼? 되겠지? 자,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5분의 4까지 이렇게 범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p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q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5분의 4가 될 테니까 둘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돼요? 지울게요. 혹시 답이 맞았더라도 제가 풀이를 본인이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 넣으시고. 자, 2번은 좀 쉽죠? 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 넘기자 마이너스 a의 1 마이너스 2a가 0이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은 그냥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암산을 합시다. 뭐예요?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구나 이거. 0하고 3이죠? 아니네. 영어 0하고 맞아. 마3. 그치. 4 되고 3이니까 4니까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냥 문제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럼 한탄축 3개 따지면 돼, 안 돼요? 됐죠? 함수값 따져봅시다.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f의 0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두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세 번째, 축은 x가 2분의 3a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 다 따지면 되는데 이거 안 따져도 되나요? 여기서 막혔어. 요거만 따질 수 있으면 이렇게 따면 쭉 계산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보고 땅땅땅 따지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3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두 교점 사이에, 즉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의 x 플러스 4가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풀었을 때 여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1이 있을 거라고,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fx라고 불렀을 때 f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것만 따져주면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 안 따져도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f1이 뭐야? 음수다. 따지면 끝나나요? 끝나겠네요. 혹시 다 못 푸셨나요?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뭐냐? 4a 플러스 6b 0보다 작아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정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x 플러스 4k는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필요하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한관축 똑같이 써가지고 그래프 조건을 일단 맞춰주긴 해야 되는데 정수근이란 조건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그래프를 보니까 이 친구 당연히 F라고 하고 F-3은 9 더하기 6K 플러스 6 플러스 4K, 즉 10K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하고 F3은 9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에 플러스 4k 3 마이너스 2k가 또 0보다 커야 하니까 k는 2분의 3보다 작아야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함수값 범위죠.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하는데 이거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k는 이거 1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축의 위치 k 플러스 1이 축의 위치인데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이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세 개 다 합쳐봤을 때 이 범위가 제일 작네. 근데 여기서 1이 아니다가 추가되면 되겠죠? 맞지? 좀 좁으니까 지우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범위가 이제 추론이 되죠. 휴. 자, 그러면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실수 k의 개수.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그러면 정수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정수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은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된다. 판별식 맞죠? 사실 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k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4k. 이게 지금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뿔마 k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니까 처음 게 2k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 2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정수근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2분의 정수꼴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범위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k 값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1하고 2분의 3은 안 되니까 이렇게 4개 나오겠습니다. 실수 k가 딱 개수가 정해지네. 문제가. 우리 한 줄짜리 문제에 무너지지 맙시다. 문제 발문이 딱 한 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된 게 뭐야? 정수근 따지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정수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그 답의 꼴이니까 당연히 그 꼴을 봐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의 공식을 쓴 겁니다. 왜? 정수라는 조건 해결해 주려면 완전 제곱식이 해결되거나 무언가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도형의 이동은 심화 개념은 없고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복습시키는 겁니다. 도형의 이동은. 그래서 문제만 좀 정리하고 풀고 봅시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거는 풀진 않고 그냥 정리만 할게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판축을 따지는 문제겠네. 그림을 그려보니까 첫 번째 함수값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하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의 위치 3분의 2가 1보다 작은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조건으로서 기능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1번과 2번만 범위를 따지면 끝나겠지. 안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2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x 도형의 이동은 딱 두 개만 설명하면 됩니다. 뭐죠? 평행하고 대칭. 이거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모든 그래프를 원형만 가르쳐주고 평행 이동한 걸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문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이 이렇게 P만큼 이렇게 Q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의 입장에서 x, y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선생님 이거 잠깐만 q가 왜 더해져요? p, q는 미지수기 때문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점이었고, 자 근데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 y는 0. 이거 잘 안 쓰죠? 이제 함수로 가져오겠습니다. y는 fx. 얘가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게 된다면 함수식은 y 대신에 y 플러스 1 부호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즉 y 마이너스 q f의 x 마이너스 p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라는 거.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어떤 점 x, y를 집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바뀌어요? y가 바뀌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함수 입장에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y가 지금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냥 부호를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점이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함수도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똑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우리는 함수식이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로 더 나아가자면 y는 f의 절대값 x. 이 문제 풀 때 얘가 왜 y축에 대칭되는 이런 함수로 그려져야 돼야 지호야 정신 안 차릴래? 기대.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함수가 똑같지 않나요 이게? 즉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랑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똑같지 않냐 이거야 y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그려지면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마지막은 아니야, 미안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함수가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죠. 두 개만 넣읍시다. 너무 중요한 거. x, y가 있습니다. 이제 우린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시켜서 y랑 x를 바꿔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x, y라고 하는 지나가는 y는 fx라는 함수와 y, x가 들어가니까 x는 fy라고 하는 요 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f가 이렇게 들어가죠.
선생님 F 똑같은데요?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니잖아 지금. 왜 그런 거야? 함수를 말하는 건 이제 우리 무조건 순서쌍을 찍어줄 때 맞지? 들어가는 점을 찍어줄 때 1, 2 같은 걸 예상을 해봐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y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y가 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역대형을 갈려가지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f라고 하는 게 좀 짜증나잖아. 그렇지? 역대는 갈겨야 될 거 아니야. f의 역함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역함수를 원점 대칭시킨 함수가 그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꿔주는 순간 xy가 y가 함수 값이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y는 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 다음 버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고 들어가셔야 함수 단원에서 헤매지 않을 겁니다. 됐죠? 아까 한 문제 못 풀어서 미안한데 그 도형의 이동 풀고 계시면 지금 8시 40분이니까 이거 20문제밖에 안 되고 기본 문제거든요. 19문제. 그래서 이거 30분 동안 푸시고 요거 풀이 질문이랑 아까 그 한 문제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그거 푼 거 하나만 더 풀이만 마무리하자. 제가 계산하다 계산 미스 난 거 같아가지고 계속 헛돌아서 그런데 답이 또 손을 보니까 나오네요. 풀었으니까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할게 이거는. 아까 6번입니다. 조건은 동일해요. F1이 0보다 크고 F2는 0보다 작고 F4는 0보다 작고 F5는 0보다 크고. 아까 했던 게 더 동일한데 계속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던 것 같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아니었는데 ax 제곱이었나요?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c 맞나? 네. 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a 마이너스 b 더하기 3c가 0보다 커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4a 마이너스 2b 3c가 0보다 커야 되고 4 집어넣었을 때 16a 마이너스 4b 3c가 0보다 작아야 되고 25a 마이너스 5b 그럼 3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건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내가 계산을 노가다 뛰면서 이제 이해한 거는 어차피 큰 거 작은 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큰 거 작은 거 중에 제한을 조금 많이 해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이거 넘겨보면 3c가 b 마이너스 a보다 크다랑 3c가 5b 마이너스 25a보다 크다가 있어요.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a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은 b를 제한할 수 있는 게 25가 넘어가니까 커지잖아.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거야 먼저. 어차피 4개를 다 따질 건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해서 얘네들을 먼저 따지고 얘네들을 먼저 따지면서 제한을 해나가다가 그거에 이제 합당한 애가 나오면 나머지 4개를 다 따져보겠다는 건 전략. 그래서 얘네 둘 중에서는 얘를 먼저 따질게요. 그럼 얘는 3순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질 거니까. 그럼 얘네 둘 중에는
3C 기준으로 2B-4A랑 4B-16A가 있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한 범위를 많이 줄여주겠죠. 그래서 순위 전략은 얘를 2순위로 따지고 얘를 4순위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순위하고 2순위를 먼저 제한을 걸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줄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딱 봐도 3개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C가 1일 때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봅시다. 그럼 1번 세워보면은 B-A가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4B-16A가 3보다 잠깐만 커야겠죠? 그렇지. 부동호가 이렇게 하고 가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1일 때를 따져보게 되면 B는 4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1일 때 넘겨보게 되면은 4B가 19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거는 5부터잖아. 조건이 안 맞죠? 폐기. 그럼 A가 2일 때는 더 말이 안 되겠지. B가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4B가 2 집어넣게 되면 32, 35. 더 많이 안 되죠? A가 커질 때 지금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A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 보이잖아. C가 2일 때를 따지겠습니다. 자, B-A가 6보다 작고요. 4B-16A가 6보다 큽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A가 1일 때부터 따져볼게요. 자, A가 1일 때 B는 7보다 작고요. 1 집어넣으면 22니까 4B가 22보다 커야 돼서 B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B가 6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1, 6, 2 조합이 일단 하나 드디어 통과한 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 3번, 4번 조건 따져보자 이거지. 자, 3번 조건 뭡니까? C가 2였어요. 6. B는 6이었습니다. 30. A는 1이었으니까 25. 5. 통과? 네, 통과. 4번. 4번 조건은 뭡니까? 3C. 6. B가 뭐야? 6. A가 뭐야? 1. 그러면은 이건가요? 8 1 6 마이너스 12. 제가 부등호를 잘못 쓴 것 같죠? (4번) 조건이 여기 있잖아 지금. A가 1이고 B가 6이고 C가 2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잠깐 맞잖아 이거. 4번 조건도 통과. 자,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조건 저 첫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조건 가지고 요 조건을 찾았는데 나머지 조건 통과했으니까 이건 답이겠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6이고 C가 2인 경우가 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특정 조건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답을 마무리해주면 되고요. 노가다를 뜰 때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띄워보게 되면 A 값이 커질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조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A가 2로 가게 되면은 B가 없을 거예요. 하나 딱 나왔으니까 더 벌어지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고 C가 3일 때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이 이제 B-A가 9보다 작아야 되고 A가 1이 되는 순간 B가 10보다 작아지니까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조건을 가져올게요. C가 3이면 9죠? 5B-25A. 자, 그래서 A가 1이 되면
OB가 34보다 작아야 되고 B는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 가져옵시다. A가 1이고 B는 4B고요. C가 3이기 때문에 9죠. 이 0보다 작아요. 25보다 3B가 커야 되고 B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B가 없기 때문에 C가 3일 때는 A가 1일 때부터 지금 만족시켜주는 게 없죠. 그래서 A를 키워나갈 필요가 없고 따라서 C가 2고 B가 6이고 A가 1이 이 케이스만 답이 되겠죠. 제가 아까 계산하다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요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방법은 똑같고 노가다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탕탕탕 따지면 됩니다. 저건.